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이번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죠? 역시나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네. 질문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쉬는 시간에 잠깐 한 얘기가 소장님께서 지금 부동산 공부가 필요한 사람은 40, 50대가 아니라 20, 30대가 정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네. 지금 보면은 30대가 집을 매수하는 주체로 가장 지금 많이 사는 사람 주체로 우뚝 섰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 지금 상황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2012년, 13년도쯤에 그때 30대는 어땠을 것 같아요? 글쎄 그때는 기억이 잘 안 나긴 그렇죠. 하는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네, 잘 맞아요.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근데 그때 상황은 집을 아예 안 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유행했던 게 욜로족. 그때는 왜 사람들이 집을 안 샀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두 사람, 이 두 부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두 부류가 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다른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바뀌었냐?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사람들을 둘러싼 주변 시장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 13년도에는 부동산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이때는 집을 안 사는 분위기였어요. 안 사는 분위기니까 20, 30대도 그 분위기에 극단적으로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아예 살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소비한다. 이런 게 생겼던 거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집을 무조건 사야 되는 상황이 된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30대들이 적극적으로 집을 매수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똑같아요. 앞으로도 사이클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하락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때 하락 시기에 접하게 되는 20대, 30대들은 네. 또 집을 안 살 거예요. 그럼 소장님 말씀은 20, 30대는 그 시기의 분위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분위기에 극단적으로 휩쓸려서 행동을 하는 세대들을 보면 20대, 30대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연구해 보면 네. 그게 기본적으로 경험이 네. 일단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분들은 공부만 해오고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네. 이 돈에 관한 아니면 재테크나 이런 거에 관한 시장을 접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처음 접하는 겁니다. 극단적, 이 맞아요. 분위기가 막 이제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급격하게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솔직히 학교 다닐 때 딱히 뭐 돈 공부에 대해서 배운 것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완전 멘붕이 됐거든요. 맞아요. 네. 멘붕이 돼서 지금 분위기에 사야 된다. 네. 사? 네. 너도 사? 나도 네. 사. 이렇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럼 경험이 없는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거든요. 간접 네. 경험.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이 간접 경험을 겪게 해주는 공부 자체가 이 돈에 대한 공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예 없습니다. 맞아요. 그냥 대학을 가기 위한 성적을 내기 위한 공부만 하고 대학교 네. 들어가면 이제 각자 자기 전공 분야에 딱 맞는 공부들만 하게 돼 있죠. 아니면 이제 취직이 굉장히 급 우선시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공무원 준비 아니면 취업 준비 딱 이런 것만 하니까 이 재테크 시장 네. 아니면 이 돈을 벌 수 있는 이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공부도 안 돼 네. 있고.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돈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네. 솔직히 내 입 밖으로 나 돈 되게 좋아해. 나 돈 버는 방법 좀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좀 멀리시하게 된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참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문제예요. 어, 그러니까 좀 멀리 이제 길게 보면 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유교 문화가 이제 자리 잡으면서 네. 유교 문화에서는 사실 상업적인 상업 분야를 굉장히 천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양반. 네네. 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예요. 맞아요.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돈을 막 지향하면서 그걸 추구하려고 하는데 네. 문제는 그걸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그거를 약간은 멀리 하라고
가르치게 되죠. 맞아요. 네. 충돌이 되네요. 그럼 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이해가 됐어요. 네. 근데 돈 공부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주식도 있고 예, 예. 한참 열풍했던 비트코인도 있고. 예, 근데 왜 맞습니다. 하필 꼭 부동산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이해가 좋은, 돼요. 예, 정말 좋은 질문인데, 주식과 부동산, 비트코인 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네. 물건인데, 상품의 특성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투자 상품이죠. 사실 투자 상품이라는 거는 굳이 외면하고 관심을 안 가지면 접할 필요가 없는 물건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은 네. 필수품이라는 거죠. 네. 주에 해당하는 필수품이란 말이에요. 관심을 안 가지고 내가 외면하더라도 네.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접해야 되는 게 부동산입니다. 맞아요. 커서 성인이 돼서 독립할 때 어떻게든 내가 살 집 하나는 마련을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집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집을 임대로 갈 것이냐 네. 아니면 자가로 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임대로 가서 이제 뭔가 소비하면서 즐기려고 했는데 집값이 막 올라가면 나는 그거에 관심을 안 가지고 네. 이게 그냥 즐기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먹고 있다가 다른 사람은 똑같이 살고 있는 집으로 네. 돈을 벌고 있는데 나는 제자리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손해보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박탈감도 느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필수적이라는 거죠. 얘는 그냥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게 부동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네. 그럼 어떻게? 방법, 쉬운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게 참 사실은 어려워요. 20, 30대한테 네.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네. 문제는 이 당사자들이 필요성을 느껴야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애들한테 부동산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애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안 가지면 공부를 아무리 억지로 시켜봤자 안 하거든요. 네, 맞아요. 아무리 좋은 이현철 강사가 있으니까 그 강사한테 가서 강의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봤자 지금 들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잔소리로 들리겠죠, 네. 진짜. 실제로 제 영상 유튜브 보는 네. 사람이 네. 20대는 거의 없어요. 30대도 전체 비율 중에 10%도 안 됩니다. 정말 필요한 건 진짜 20, 30대인데 네. 큰일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네. 사실은 일 외에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하고 조금씩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사실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일하는 거 외에 네. 추가적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다양하게 있고, 그 다음에 필수품인 부동산을 통해서도 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널려 있다. 간접적으로 네네. 부모님들이 경험하게 하고 네. 하면서 필요성을 느끼게 하면 이분들이 이제 공부에 대한 네. 필요성을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생각해보면 진짜 20, 30대한테 가장 중요한 건 월급 말고 네, 또 다른 뭔가 수입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깨우치는 게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이 분위기가 막 투기 네네. 분위기가 막 열풍이 되면 네. 진짜 20, 30대들은 이게 가진 돈도 별로 없잖아요. 네. 가진 돈이 없는 상황에서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조급해지거든요, 마음이. 맞아요. 이게 다음 상황에서는 이러한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나면 네. 자기는 이제 더 멀어져서 이제 20, 30대가 40대 친구와 비교해 보면 감히 이제 근접하기 어려운 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20대가 회사에 다니면서 받는 느낌은 40대 부장님들은 월급도 많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을 모아놔서 불릴 돈도 있는 상황에서 네. 이걸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막 지금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대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월급도 많고 재테크로 돈을 맞아요. 벌고 있어요. 그래서 막 수억, 수십억이 막 생기고 있는데 나는 월급도 작은 상황에서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네. 일단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한 경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좌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투자를 한다는 게 뭔가 나랑은 다른 세상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일단 투자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난 사회초년생인데 그런 투자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또 손을 놓을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네. 시장 분위기가 극단적으로 흘러갈 때 이때 이제 사람들이 막 거기에 휩쓸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네. 자꾸 그쪽으로 막 휘둘리면서 그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20, 30대 이렇게 투자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사이클이 돈다라는 거를 알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네. 그래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참고 기다리면서 좀 더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여유, 마음적 여유가 생기는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너무 조급한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점이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죠. 깨닫게 되는 게, 그거를 네, 알고 중요한 있으면 네. 다음 기회를 준비할 수 있는 네, 마음의 네. 여유가 생기는데 네. 지금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거를 예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지막 기회, 이거 안 하면 네, 네, 네. 큰일 날 것처럼 네, 네.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할 기회처럼 네. 여겨지니까 패닉 바잉 같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네. 반드시 참고 기다리게 되면 다음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공부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구나. 지금 조바심에 뭔가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하면 다음에 올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있는 돈 막 탈탈 털어가지고 네. 주식시장에 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거의 8, 90%는 네. 돈을 잃게 돼 있어요. 잃게 되면은 이걸로 끝이라는 거죠. 다음 기회가 오히려 오지 않아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지금 모아놨던 돈을 잃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 돈을 모으는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또 다음 기회가 왔을 때 그때는 물리적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총알이 없으니 그렇죠. 기회를 봐도 네. 나갈 수가 없네요. 아무리 알아도 네. 기본적인 총알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네. 투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기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리면서 마음을 다잡으면서 네. 돈을 모아가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구나. 그럼 공부를 어떻게 이 유튜브 보면서 하면 네. 좀 도움이 될까요? 제가 이제 그 사이클에 대한 그 책도 쓰고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사이클 이거를 제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네. 필요한 사람들은 제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책도 읽고 네. 그리고 사이클에 관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거든요. 맞아. 예상을 해야 또 대응 방안도 또 네.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만약에 상승론자의 얘기에 빠지게 되면 이 사람은 지금 패닉 바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이 가장 쌀 때니까. 쫓아가야죠. 예, 네. 무조건 사야 되거든요. 예, 근데 무조건 절대 상승하지 않아요. 상승만 하진 않는다. 다음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상승론자 얘기로는 이 얘기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하락론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현실과 동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막 오르고 있는데 네. 하락한다 이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현실과 약간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이클에 대해서 네. 사이클도 왜 이런 사이클이 벌어지는지 네. 정확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한 사이클이 필요한데 네. 사실 이런 사이클 이론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한 분이 계신데. 예, 저밖에 없죠. 네. 네. 이 영상을 꼭 20, 30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마음 조급해하고 또 박탈감도 느끼실 텐데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번 언급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네. 지금 부모님들, 주로 이제 40대, 50대 분들이 공부를 이제 막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들의 공부로 끝내지 말고 그리고 그 돈을 벌어서 애들한테 증여할 생각 하지 말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찍은 게 있거든요. 네. 증여를 하게 되면 당장은 그 자녀한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는 자녀한테 돈이 뭉터기로 딱 떨어지게 되면 이 자녀를 오히려 망치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독이 될 수 있군요. 예, 돈에 대한 굴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돈이 로또가 막 떨어져가지고 몇십억 아니면 뭐 이런 게 떨어졌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이 돈을 잘 굴릴 거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맞아요. 이 돈을 굴리다가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제가 이 영상이 끝난 뒤에 뒤에 그 관련된 영상을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 거니까 한번 보시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잘 분석을 해보시고 자녀한테 증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공부를 가르칠 것인지 판단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네,
자본주의에 사는 만큼 저희들도 이제 돈 공부를 해서 돈을 굴리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좋은, 네. 깔끔한 멘트네. 네, 맞습니다. 네. 공부 많이 하시길 바라겠고, 자녀한테 네. 꼭 네.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20, 30대 구독자들. 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